언니 정말 마지막이에요. 너무 아쉬워요. 그게 항상 모든 수업은 아쉬워요. 그 지난 시간에 한 문제 정도 등차에서 좀 풀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252쪽에 테마 64장 자, 거기에 이제 네모칸 두 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은 등차의 부호를 좀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자, 등차가 플러스에 시작됐어. 그럼 등차 수열은 여러분들 n에 대한 몇 차식이야? 1차식이지. 그러면 공차가 양수면 우리가 직선이 증가하는 함수야. 근데 n이 1부터니까 y축의 오른쪽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럼 스타트점이 계속 플러스면 붕 떠 있을 수 있으니까 등차가 계속 플러스일 수 있어. 혹은 마이너스였으나 계속 더해져서 플러스로 뭔가 바뀔 수 있어. 근데 요 사이에 0이 들어갈 때도 있고요. 안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데 우리가 이미지를 상상하시면 이렇게 되면 계속 플러스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서 이미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였다가 어느 순간 플러스로 되시는 상황인 거지. y축 오른쪽에 보셔야 되니까. 왜?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로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리고 등차가 또 하나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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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마이너스일 수 있다. 이건 어떤 경우야? 감소인 경우.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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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구나 라고 얘기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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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이다가 쭉 하시다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 요 사이에도 0이 들어가실 수 있죠. 자, 그럼 요런 그래프는 또 어떤 그래프야? 대략적으로 보실 때 요런 거 플러스 플러스였다가 함수값이 마이너스가 되는 1차식으로 되셨을 때 우리가 등차 부호가 이렇게 되실 수 있다. 자, 등비 부호 볼게요. 등비 부호는 공비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공비가 양수면 양수를 곱해지면 기존에 있던 부호가 바뀔 일이 있어 없어? 없으시니까 뿔뿔뿔뿔뿔뿔 이렇게만 되거나 혹은 마마마마마마만 돼요. 근데 등비가 음수야. 그러면 뿔마 뿔마 부호를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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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시고 마 뿔마 뿔마 뿔이 뿔 그리고 어떤 숫자가 있다가 한 번 0 되시면 0은 나머지는 계속 0이 되더라 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 있겠죠. 이렇게 되실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문제 보실 때 어떤 조건이 없어. 등차 등비에 대해서 그런 조건이 없으시면 부호에 대한 뭔가 아이디어를 좀 얻으면 안 될까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 있고, 제가 여기다가 필기를 해놓고 오늘 수열에 할 때 조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페이지 100 몇 번이죠? 지금 맨 마지막 문제. 그 등비 수열도 등비 수열이고 AN이 등비 수열이고 등비 수열이고 BN도 등비 수열이고 563번? 자, 수열 AN이 지금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B에는 AN 더하기 1 마이너스 AN이 되시더라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기억 볼게요. 지금 AN이 보이면 등비면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는 AN이 A의 아래 n-1 꼴이지라는 일반항을 생각해 주시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하면 BN이 등비 수열이니? 라고 얘기했어. 자, BN은 AN 더하기 1이야. A 아래 n 더하기 1 빼기 1이니까 n 빼기 A 아래 n-1이지. 그럼 이제 묶어보자. A의 R 마이너스 1로 A의 R에 n-1로 묶어볼게요. 자, 그럼 R 삼고 R 살아남고 1 남겠죠. 자, 그러면 A에 R-1 곱하기 Rn-. 그러면 초항에 Rn-1제곱 꼴이니까
B에는 등비 수열이지 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이런 문제들 나오면 그냥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그냥 일반항 표현을 쓰시면서 관찰을 해주시면 되고, 자, 니은 볼게요. Bn이 등비야. 근데 AN이 등비니?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자, 지금 이제 봐봐, 발레를 쓸지 말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AN이 뽀짝뽀짝 복잡해. BN이 결정된다고 AN이 뽀짝뽀짝 되는 걸 확신할 수 있어? 지금 상황은 없어. 그러면 일단 발레 한번 찾아보자. 그럼 특별한 케이스 중에 우리가 등비 중에 5 곱하기 1은 5, 5 곱하기 1은 5 계속되는 등비 수열 있잖아요. 그럼 얘가 5라는 건 AN 더하기 1과 AN의 차가 어떤 상황? 같은 상황이 되실 수 있죠. 그래서 BN이 예를 들어서 5라고 해보자. 그러면 AN 더하기 1 마이너스 AN이 계속 같은 상황. 그럼 얘는 무슨 수열이에요? 차가 일정한 수열이니까 등비 수열이 아니고 등차가 되는구나. 등비도 돼요. 그러니까 등차만 되는 게 아니라 얘는 발레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AN이 등차도 되니 B는 틀렸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D급 볼게요. AN이 등비 수열이에요. 자, 그러면 얘들아, AN이 등비 수열이야? 그럼 우리 기억에 의해서 뭐를 알아? BN이 등비인 거 알아. 그럼 AN은 A 곱하기 R의 n-1승이고 B는요 B 곱하기 P의 n-1제곱이라고 한번 해볼까? 자, 그러면 얘네 둘이 곱했대. 그러면 AB의 RP의 n-1제곱이죠. 그러면 2원 곱하기 R의 n-1제곱이니까 얘는 등비가 되지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문제 푸는 데는 좀 관련 없었던 내용이긴 한데 하나만 좀 개념 하나만 더 체크하자면 얘가 공비가 1, 0, 1 사이고요. 예를 들어서 P가 0, 1 사이잖아. 그러면 RP도 0, 1 사이예요. 종종 이런 아이들이 좀 쓰이는데 언제 쓰이냐면 우리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혹시 함수 중에 기억나? 사인, 코사인 이런 애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랑 또 접목해서 수열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가 있고 미적분에서는 사실 이게 너무 만연하게 쓰이는데 수투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나오지는 않지만 그냥 기왕 얘기한 김에 좀 나눠보도록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시그마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 259쪽에 575번 볼게요. 575번 259쪽에 575번. 자, 함수요. fx는 지금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3일 때랑 지금 15일 때가 같대. 근데 fn의 정체가 누구야? 지금 오른쪽 보시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fn은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인 수열이다. sn이네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요. f3이랑 뭐가 같대? f15가 같대. 그럼 이 말은 뭐예요? s3과 뭐가 같더라? s15가 같더라 이런 거죠. 자, 얘 이쪽으로 넘길게요. 얘 이쪽으로 넘기시면 S15-S3이 0이 되죠. 얘 해석하시면 1항부터 15항까지 항의 합에서 1항부터 4항까지 항의 합이잖아. 그럼 A4, A5 쭉 해서 A15가 0이 되더라 이거.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M항부터 15항까지 0보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작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함수값 보시면 요거요. 4 해석 어떻게 하셔야 돼? 요 3이라는 함수값은 어떻게 해석해? 1항부터 3항까지 항의 합이야. 4의 함수값 해석 어떻게 하셔야 돼? 1항부터 4항까지 항의 합이야. 그러면 이 함수가 이렇게 바뀐 이 차이는 뭐를 의미해요? 누가 더해졌을 때? 자, F3일 때 함수값 볼게. 1항부터 3항까지 합인데 4일 때 함수값은 1항부터 4항까지 항의 합이잖아. 그럼 차이가 얼만큼? 4항만큼 있잖아. 요 차이가 4항이에요. 그럼 4항의 부호는 어때요? 올라갔으니까
양수가 되시죠. 그럼 얘가 0인데 음수가 되고 싶어. 그러면 양수 빼면 음수 아니야? 얘가 사라져주면 되죠. 최초의 m값은 5가 되더라 라고 해석해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함수들을 좀 해석해 주실 수 있고, 얘가 지금 아쉽게도 2차 함수라는 힌트가 없어. 근데 만약에 2차 함수잖아요? 그러면 얘는 등차 수열의 합파트겠죠. 왜?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의 형태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3과 15의 대칭점인 어디? 9가 대칭축이 되겠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 있고, 시험 문제에서 뭔가 구함과 관련된 문제로 또 얘기를 나눌 수 있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실 수 있어요. 이거는 함수로 해석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한 번만 집에 가셔서 요거는 좀 음미 좀 해봐봐. 자, 3항이 어떤 애였어? S3 1, 2, 3항 더하기 4일 때 함수값이 1, 2, 3, 4. 그럼 걔 차이의 빼기가 A4더라. 그래서 요 개념은 수학 2에서도 너무 자주 사용되는 개념이니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뒷장 넘어가셔서 260쪽 쪽으로 할게요. 자 거기서 그 여러분들 그 6번의 별표 좀 쳐주시고, 6번에 혹시 제곱이라고 돼 있어요? 2k-1의 제곱? 시그마?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요? 되어 있으시면 제곱 빼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6번에 내가 지금 제가 책을 안 갖고 있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K는 1부터 N까지 2K-1로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봐봐. 얘 어떻게? 첫 번째 홀수부터 N번째 홀수까지 합이죠? 그럼 우리 어떻게 되더라? 공식 N의 제곱이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오른쪽에요. 공식 하나만 쓸게. 자 우리 공식 꼭 외워야 되는 거.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K제곱 몇이에요? 50? K 55더라 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고, 여기서 파생되는 거 뭐였죠? K는 1부터 10까지 9까지 K가 몇이더라? 45더라. 오 훌륭합니다. 자 K는 1부터 11까지 K가 몇이더라? 66이더라. 자 이렇게 되실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공식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이제 이거 공식 쓰시면 저 화납니다. 자 볼게요. 3 더하기 5는 385더라 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고, 자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화는 안 내지만 제발 좀 기억해 주세요. 285더라. 100 빼시면 10의 제곱. 그리고 시그마 K는 1부터 11 K제곱. 그럼 11은 121이니까 여기다 121 더해주시면 돼요. 121까지는 좀 잘 안 나와요. 506일까요? 제가 이걸 잘 기억 못하는 건 요건 잘 안 나와요. 근데 파생돼서 이렇게 되실 수 있다. 외우는 건 누구만 외우라고? 요거랑 요것만 외우고 계시면 너무 좋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 576번 보시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자 그거 전개해 주시면 K제곱 K 빼기 2예요. 그럼 얘들아 시그마 K제곱 몇이라고? 385. 시그마 K 누구라고? 55. 거기다가 2 몇 개야? 20개.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5주니까 100, 440에 20배면 420이지. 공식 쓰지 마시고 좀 계산해 주십시다 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고, 자 577번 볼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 더하기 4야. 그럼 얘들아 이거 공식 몇이죠? K제곱은 385. 4가 몇 개? 10개. 답은 345가 되겠구나 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죠. 이 정도면 암산 가능하시잖아요. 암산을 바라진 않아. 근데 자꾸 나오는 거니까 생각해 주시더라. 자 그러면 뒷장으로 넘어가셔서 261쪽 볼게요. 261쪽. 261쪽에 578번. 혹시 넘버링 잘못되면 얘기해줘. 알았지? 2K 더하기 A는 300이더라. 자 여러분들 요렇게 보시는 거지. 1부터 10까지 K 몇이었어? 55였지. 2배 하시면 110. 110이니까 110 요로 넘어가시면 190. A가 몇 개? 10개가 190이더라. 그러면 A는 19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암산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영역들이 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262쪽에 581번 같은 거 볼게요. 자 시그마 K는
1 나오면 자 꼴이 지금 같잖아. 제곱이잖아. 음미를 해보는 거야. 2제곱, 3제곱, 4제곱 이렇게. 그러면 2제곱부터 나는 물결 좀 많이 쓰거든. 2제곱부터 어디까지? 9 나오면 10제곱까지 있구나. 얘는 또 음미해보는 거야. 1 나오면 0이죠. 0제곱부터 9제곱까지. 그러면 삭제하실 수 있는데 좀 드럽네. 2부터 9까지 삭제네. 2부터 9까지 삭제해야 되겠네. 그럼 1 남고 그럼 100에서 1 빼야 되겠네. 그럼 99가 되겠네. 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그 시그마 계산 아까 외웠던 거 쓰셔도 되니까 좀 시그마 할 때요. 가끔 꼴이 비슷한 거는 전개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뭔가 투둑 다 갑자기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음미해줬으면 좋겠고 여기서 실수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거 풀 때는 이렇게 써요. 1제곱, 1제곱, 2제곱부터 9제곱 그럼 2제곱부터 9제곱, 2제곱부터 9제곱 얘 살아남고 얘 빼지 이렇게. 그러니까 실수할까봐 실수할 수 있는 그 구간에선 자세히 쓰고 나머지는 퉁칠 거니까 물결로 쓰셔서 계산을 하는 게 대체적으로 저는 그렇게 계산을 하고 이걸 자꾸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계산할지를 제발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무턱대고 지금 저번에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들 계산하는 거랑 문제 푸는 거 봤잖아. 근데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는 의욕이 너무 넘쳐서 생각을 잘 안 해. 근데 시험장에선 그래도 괜찮아. 근데 공부할 때는 조금 멀리서 한 번 정도 고민할 시간이 여유롭잖아. 그런 고민들을 좀 해보시면 너무 좋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해볼게요. 자, 우리 583번 한번 볼게요. 583번. 제가 쓸 동안 한 번만 잠깐만 583번 좀 보실까요? 어떻게 내가 풀지 한 번만 생각해보고 있어봐.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제가 좀 쭉 나누어서 풀었어. 그러니까 왜냐면 K제곱이랑 K제곱이 꼴이 일단 같은 상황이니까 얘는 그냥 계산해야 되겠다. 1제곱부터 N제곱까지 있는 상황이에요. 안 보이시면 물결 써서 일단 표현해. 얘는 1 넣으면 1제곱부터 N제곱 그리고 N 더하기 1의 제곱이 있는 상황이지. 그럼 얘랑 지워지시니까 N 더하기 1의 제곱에서 얘 공식 써야 되겠지? 아직 모르니까 2분의 N에 N 더하기 1이 되는데 얘가 78이더라. 그 다음에 여기서 전개하시면 좀 살짝 그래요. 왜냐면 N 더하기 민수 보이시잖아요. 그럼 N 더하기 1 2분의 2N 더하기 2 빼기 N이니까 N 더하기 2인가요? 78이겠죠? 여기 2 곱해요. 연속되는 자연수잖아. 그럼 78을 소인수 분해해서 연속되는 자연수 찾아주시는 것도 괜찮죠. 전개하셔서 n에 대한 2차식 푸셔도 되는데 자연수는 대체적으로 눈으로 끼워 맞춰서 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수학 잘하는 애들이 이런 거 엄청 잘해요. 대충 낸 거 같아요. 이렇게 푸는 거 잘해.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100분 동안 푸는데 시간이 모자란데 쟤는 시간이 남지? 이런 거.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시험장에서 안 보이면 원칙대로 가야죠. 전개해서 안 보이면 또 근해 공식 써서. 근데 78 인수분해 해볼까? 사실 나도 지금 안 해봐서. 자, 2에 39인가요? 2, 3은 6, 9, 3, 14. 그럼 2, 4, 12 곱하기 13이네. 그럼 얘가 11이겠네요. 얘는 11이지. 연속은 11 곱하기 14. 얘는 11이지 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 263쪽에 필기 하나만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585번과 관련된 개념인데요. 자, 여러분들 거기 등차 수열에 대해서
등차 수열 AN이 있어. 그러면 A1, A2, A3, A4, A5, A6 이렇게 쭉 있는데 제가요 그냥 간격을 두 칸씩 뽑았어. 그럼 원래는 D만큼 차이는데 두 칸이면 몇 D예요? 2D, 2D, 2D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등차 수열이 있었을 때 일정한 간격으로 뽑으면 또 새로운 등차 수열이더라. 자, 한 번만 쓸게. 등차 수열에서 일정한, 그러니까 이게 간격이 3칸이어도 되고요. 4칸이어도 되고. 그럼 여러분들 4칸 봐봐. 1, 5, 그 다음에 4 더하면 또 몇이지? 9죠. 그럼 얘는 4K 더하기 1꼴이야. 여러분들 4K 더하기 1이라고 써져 있는 그런 문제들 있잖아.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걸로 또 연결이 돼서 심화 문제로 출제가 되시는 거죠. 자, 그럼 등차 수열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뽑으면 어떤 거라고? 새로운 등차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등비 수열 BN이 있어. B1, B2, B3, B4, B5, B6, B7 이렇게 봅시다. 자, 여러분들 곱해주시면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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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곱해지는 건데 제가 간격 3개씩 해볼게요. R 몇 번 곱해져? 3칸이니까 3번. R 몇 번 곱해져? 3번. 제가 첫 번째 항, 네 번째 항, 7번째 항을 뽑았을 때 이 수열은 또 다시 무슨 수열? 새로운 등비 수열이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간격이 일정해. 아 그러면 얘 또 새로운 등차겠지. 얘 또 새로운 등비겠지. 라는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등비 수열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수열을 뽑으면 또 무슨 수열? 뽑으면 새로운 등비 수열이지. 자, 그러면 우리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585번 잠깐만 풀어볼게요. 585번. 지금 585번 보시면 2, 4, 6, 8, 10, 12가 이런 것 좀 1 넣어보면서 쭉 나열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보셨어야 시그마 표현이 있을 때 내 머릿속에 아 얘는 짝수들의 항만 뽑았구나. 얘 그러면 각 간격이 공차의 2배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같이 해주시는 게 좋고 얘는 어차피 등차 수열이니까 우리 어떻게? 2분의 항의 개수의 첫째 항 2항 몇 번째 항? 20번째 항으로 계산해줘야지. 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실 아이도 새로운 또 등차 수열일 테니까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 항 곱하기 끝 항 더해야 되겠지 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고요. 265쪽에 어려운 문제 하나 정도 좀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592번 풀어볼까? 592번? 안 풀어오셨죠? 592번.
잠깐 시간 드리고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만 얘기 좀 해볼게요. 만약에 다 푸신 분은 597, 598 이렇게 두 문제 다 보세요.
한 2분 정도만 더 드릴 테니까 문제 전체적으로 조금만 보고 보세요. 자, 이 세 문제 집에 가셔서 복습 제대로 해오시고 이쪽 지금 있는 페이지 문제는 다 어려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문제 보실 때 다시 복습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592번 먼저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째항이 자연수 592번 공차가 음수 빗줄. 그 다음에 가의 절대값이 있어요. 여러분들 수연에서 절대값이면 아까 부호 배우셨잖아요. 부호에 대해서 조금 힌트를 얻어주시는 게 좀 필요해. 자, 그럼 얘 볼게. 5항은 a 더하기 4d야. 6항은 a 더하기 5d야. 얘는 a 더하기 4d, a 더하기 5d여서 2를 빼시면 a 더하기 4.5d 이렇게 돼요. 제가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자, 공차가 음수인데 4항, 자 5항, 6항 그 사이에 언저리야. 그럼 부호가 이쯤에서 바뀌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고, 자연수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부호가 뿔뿔뿔 하다가 마이너스로 갈 때 있다. 그럼 어디에서 우리가 부호가 바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뿔일 수도 있어. 혹은 마일 수도 있어. 마일 수도 있고, 마일 수도 있어. 근데요, 이거는 탈락이야. 왜냐면 부호가 같으면요, 벗겨지는 게 같은 상황이잖아. 그럼 같이 지워져서 0은 2라는 모순이 생겨. 그래서 얘도 탈락이고 얘도 탈락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케이스 중에 하나가 맞겠군이라고 문제를 분석해 주실 수 있어. 자, 그럼 조금 지울게요. 지울게.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뿔인 케이스, 두 번째 마인 케이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플러스니까 얘 그 부호를 그대로 벗겨요. 그러니까 그대로 벗기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달고 벗겨질 거야. 그 다음에 얘 플러스니까 그대로 벗겨질 거야. 2a 더하기 9d 더하기 2가 되시더라. a 지워지시고 요거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t니까 1로 넘기시면 2a 더하기 8d가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a 더하기 4d가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 있죠. 잠깐만. 마이너스 4d 더하기 잠깐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t 플러스 10d. 왜 내가 이상하다 생각했냐면 a 더하기 4d가 5항인데 여기 5항은 플러스라고 했잖아. 그럼 틀렸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이상하대 해서 내가 멈칫할 때요, 그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검산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a 더하기 2에 넘기시면 10d, a 더하기 5d가 마이너스 1. 그럼 6항이 마이너스 1인 건 오케이. 그럼 문제 없겠구나. 그래서 일단 1번식을 우리가 알 수 있더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항들이 있어. 나조건을 쓸 거야. 자, 나조건을 쓸 건데 여러분들 5항까지는 플러스고요. 그 다음부터는 마이너스예요. 얘 나열하시면 1항, 2항 쭉
마이너스는 37이 되는 거야.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D가 되시고 위에 1번식이 A랑 D랑에 대한 관계식이잖아. 그럼 얘도 그 관계식으로 쓰실 수 있겠죠. 1항부터 4항까지는 A가 몇 개? 4개. 그 다음에 1, 2, 3, 3까지. 1, 2, 3 그리고 5D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계산 약대. 1, 2, 3, 4까지 있으니까 1, 2, 3. 6D에서 여기서 마이너스 D 빠지시니까 5D는 37. 얘가 이제 두 번째 식. 그럼 얘네 둘이 연립하시면 되겠다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고, 그럼 얘에서 4배 하시게 되면 4A 더하기 20D는 마이너스 4. 그럼 빼주시게 되면 몇이죠? 마이너스 15D는 3분의 잠깐만 A 더하기 20D 4A 더하기 5D는 37 그리고 빼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15는 41 15D는 41 근데 내가 지금 계산이 지금 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저기 이저 뭐야 가 조건 두 번째 거에 이 절대값 A 플러스 4, 5D 플러스 2잖아요. 여기? 네. 2A 더하기 9D 그럼 10. 그리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D니까 마이너스 D 넘어오면 10D 2는 안 곱한. 2 요로 2 곱해서 2A 그럼 2 곱하기 4.5니까 9D 아 4.5였어. 4.5 점이에요 점. 네 맞아요. 그럼 A 더하기 5D는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계산하면 4A 더하기 이거 내가 계산하고 안 해놓은 것 같긴 한데 AD가 지금 5A 이거 지금 내가 계산이 좀 이상해서 여기만 줄게. 미안해요. 자 봐봐. 여기 6항 마이너스 1가 있잖아. 그냥 이거 이용할게. 이거 이용하시면 1항부터 5항까지 항은 5A 더하기 1, 2, 3, 4 더해주시면 10D 그 다음에 얘가 더하기 1 그럼 30 더하기 1이니까 넘어가시면 36 이렇게 되시는 상황인 거죠. 그러고 나서 얘 계산 쓰실 건데 5배 하시면 5A 더하기 10D가 마이너스 5. 계산 맞나 보네. 마이너스 D 5A 마이너스 25D가 지금 큰일 났다. 도와주셔야 돼요. 25D 이렇게 5A 25D는 마이너스 5더라. 자 그럼 여기 빼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15D가 41이 되더라. 따라서 D는 마이너스 15분의 41이 되더라 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얘를 넣을 거야.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 빼기 5D죠. 근데 얘들아 이거 계산하는데 A가요 자연수 나올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얘는 탈락이야. 탈락. 이렇게. 자연수 아까 첫 번째 한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조건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 보실게요. 자 두 번째 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우리 벗기시게 되면 A 더하기 4D 그대로 되시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D고요. 요거 마이너스니까 뿔마마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시겠죠. 2A 더하기 마이너스 9D 더하기 2가 되실 수 있더라. 자 그럼 A 지워지시고 여기 넘기시면 2A 마이너스 D 8D 는 2가 되셔서 A 더하기 4D가 1이 되더라. 자 이게 첫 번째 식, 기억식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나에 의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데 5번째 항까지는 플러스고 6번째는 마이너스라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그 나조건 요거 식 그대로 쓰시는 거죠. 1항, 2항, 쭉 3항, 4항 계산이 안 될 때는 그냥 다 써요. 갑자기 계산 눈이 안 보일 때는 암산하지 않고 그냥 다 쓸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 정리할게요.
지금 5항까지가 있긴 한데 6항에 대한 정보가 일단 없으니까 정리를 좀 해보시게 되면 A가 총 몇 개? 5개. 5A 더하기 10D에다가 1 빼면 A 빼면 4A 5D 는 37을 했구나. 여기 4배 하시면 4A 더하기 16D는 4더라. 자, 그래서 빼기 계산해 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11D는 플러스 34. 따라서 D는 마이너스 3이 되지. 마이너스 3 넣으시면 첫째는 몇이더라? 13이 되더라. 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 있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나누실 때 꼭 문제 읽을 때 형광펜으로 조건 하나하나 1번, 2번, 3번 조건 달아주시면 되더라. 그리고 597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597번은 항상 여러분들이 제발 이거 그냥 하나의 수열로 봐. 그러면 1항부터 n항까지의 항의 합이 4n 세제곱 더하기 3n 제곱 마이너스 5인 거야. 그러면 bn을 물어봤으니까 S5 빼기 S4를 구하시는 게 몇 번째 항 만나나? 5번째 항이지. 그게 뭐야? 이 덩어리니까 A5, B5인 거라고. 그쵸? 그러니까 제발 안 보이시면 제발 CK로 치환해. 그러니까 얘를 CK로 치환해 하셔서 보시면 진짜 잘 풀어. 제가 시험 문제를 얘를 CK라고 내는 거와 AK, BK로 내는 거와 정답률이 달라져요. 자, 그러면 같이 마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5 빼기 S4 그럼 4의 5세제곱 빼기 4의 세제곱. 자, 각각 인수로 풀게. 쭉 전개 안 하고 여러분들 정적분 하듯이 계산하실 거예요. 그래서 3의 5제곱 마이너스 4제곱 마이너스 5 빼기 4 딱 A 5 곱하기 B5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 다 정리하시면 근데 저거 N SN에 네. 왜 마이너스 5예요? 마이너스 5에 플러스 5 이거죠? 그 저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4 맞는데? 이게 n이에요. 이거 이거 빼기 4 5 빼기 4.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다 정리해 주시게 되면 계산을 하시게 되면 135 이게 아마 135 나올 거예요. 135는 A5 곱하기 B5 이렇게 나올 건데 여러분들 이거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공차사 제한 이게 대입하시면 B5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그마 보실 때요. 시그마의 요 덩어리는 제발 덩어리로 자꾸 보려고 하셔야 되고 1항부터 n항까지 합, 1항부터 n항까지 합이네 라고 해서 SN으로 항상 고쳐서 좀 보시는 형태로 보셨으면 좋겠다. 자, 598번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밑줄 걷게. 첫째 항이 2. 공비가 정수인 등비수열 AN. 등비수열이네 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 있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N의 정체는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4에 2항은 AR. 근데 AR인데 첫째 항이니까 ER. ER 제곱은 12가 되더라.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R 제곱 더하기 R은 R-2는 0보다 크더라. 의 부등식을 푸실 수 있고 R-1 R 더하기 2는 0보다 크더라. 따라서 R은 마이너스 2보다 작고 1보다 크더라 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 있고, 자, 여기서 또 부등식을 풀게 되면 R제곱 더하기 R-6은 0보다 작거나 같더라. R-2에 R 더하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더라. 따라서 마이너스 3 R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 있어요. 자, 여기와 공통으로 통하는 R값 누가 있어요? R이 2일 때 되죠? 또 R이 마3일 때
제가 왜 R이 마산 마인 거 확신해? 점수라고 했거든. 그러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 나누겠구나. 어디에서 오류가 생길까? 안 쓴 조건, 자연수에서 오류가 생기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푸시면서 어디서 문제가 분명히 걸리지?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고, 자, 이거 등비수열이라고 했잖아. R이 1이야? 아니죠. 그럼 등비수열 합공식 R-1분의 첫째 항 2에 R의 M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첫 번째 R이 마3일 때 마3이면 마4분의 2분의 마3의 M제곱 빼기 1이 122였으면 좋겠어. 마이너스 244. 그럼 5면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3의 5제곱 빼기 1이 마이너스 243. 그러면 이게 답이야. 끝.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두 번째 한번 볼게요. R이 1. 자, 2 넣으시면 2 곱하기 2의 M제곱 마이너스 1이 122였으면 좋겠어. 자, 2 약분하시면 62이네. 넘어가시면 2의 M제곱이 62네. 탈락.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보실 때 솔직히 말하면 4점짜리 문제 1도 못 건드리잖아. 근데 그게 조건을 한 방에 봐서 그래. 근데 여러분들 뭐 영어 시간에 주어 슬래시 목적어 슬래시 맨날 그렇게 슬래시 하듯이 수학도 슬래시로 끊어서 조건을 번호를 다세요. 그 다음에 문제를 푸신 다음에 내가 조건 안 쓴 거 혹시 있나? 이거를 확인하시면 문제가 안 풀리던 문제 중에 10%는 풀릴 거예요. 문제 푸실 때 아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문제 풀면서 제가 이거 나 틀린 거 아니지? 어디 틀렸지? 이렇게 확인했었던 게 항상 앞에 거 체크하면서 검사하는 과정이 중간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 그 다음 시간에 뒤에 부분 조금 더 할 거니까 숙제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수열의 기납적 정의 파트는 다 풀어오시고 오늘 배운 뒤쪽 부분 있죠? 오늘 지금 배운 테마부터의 숙제를 좀 추가로 해오시면 제가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해서 수업을 마칠 거고 수열의 기납적 정의와 수학적 기납법은 양이 그렇게 개념은 양이 많진 않아서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 네, 집에 갑시다.